예, 솔몽입니다. 지금 지수 조정이 조금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61선까지 오늘 장중이지만 좀 위협을 받고 있죠. 지금 21선은 깨진 상태에서 회복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누런 거들 21선을 말씀드렸고, 녹색선 지금 깨지려고 있습니다. 여기만 깨지게 되면 조정이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 조정은 121선 맞고, 요 아래 까만색 121선이 맞고 다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다시 깨지게 돼서 120선까지 깨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조정으로 보게 되면 약간 반등폭으로 최근 보게 되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넘을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온 걸 살짝 깨서 상황 따라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일단 기관이 사고 있죠.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연한 추세 이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다시 감아 올려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하지만 직선으로 봤을 때 여기를 깨진 않았잖아요. 근데 상황 따라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조금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못 넘고 있다는 점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를 몇 번을 시도하다 못 뚫었어요. 만약에 이제 SK 삼성전자 좀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아주 극단기 추세는 살짝 이탈했죠.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것도 역시 같이 21선 이탈을, 그래도 61선 아직 장중이지만 이탈 안 했네요. 61선 걸려 있고 상황 따라서 깨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요즘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것도 긴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긴 그림상에서 이러니까요. 긴 그림상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올린 건 기관이긴 하죠. 근데 기관이 할 때 만약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본 기준으로 조정을 좀 염두에 두자. 뭐 하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하락이라고까지 않는데 이 정도 조정 와도 큰 그림상에 큰 이상 없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조정 오면 그래도 꽤 돼요. 예. 다음에 뭐 올라도 어? 여러 번 시도를 오르더라도 이렇게 내지는 뭐 장이 아주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찍고 뭐 더 오르던지 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품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부품주를 보시면 반도체 그 부품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컸습니다. 그죠? 저점 찍고 꽤 많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여기가 좀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약간 좀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부품주들이 오히려 상황 따라서는, 그리고 부품주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부품주는 조금 달라요. 외국인 동향이 보시면은, 외국인 동향이 긴 그림이거든요. 지금 왼쪽이 2017년인데 꽤 많이 줄고, 요즘에 조금 요 정도 오면서 이 정도 반등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데는 반도체 제조에 대한 그 부품주에 대해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장비 설비도 이제 막 늘리는 때가 있고 조금 설비도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게 외국인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만약 여기서 더 사게 되면은 그때는 더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꺾이는 걸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그리고 이평선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MACD 하향도 떨어졌고, 그래서 대다수가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중소형 부품주들이. 뭐 테스도 마찬가지죠. 테스도 저점 대비는 거의 2배 올랐어요. 2만 원대니까 2만 넘었으니까 요거 꽤 올랐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높았던 외국인들이 줄어들었고 지금 살짝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또 조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다시 상승 턴 할 거고요. 일봉상 좀 자세히 봐보면은 테스도 그죠?
그래도 테스는 61선 지켰네요. 61선 깨진 종목들 꽤 많아요. 깨지려는 종목들 걸리는. 요것도 이제 여기 21선은 깨지려고 하고, 그죠? 21선 깨지려고 하고 해서 조정이 올 수 있다. 물론 지금 나스닥이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어서 조금 섣부른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오르게 되면 반도체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연말이 될수록 이제 산타랠리라고 해서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지수 조정을 좀 봐야 돼서,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죠? 26일 날은 8천억. 이날도 없죠. 물론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전 그런 뉴스는 살짝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리밸런싱이 끝나면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 당장 오늘도 팔고 있는데요. 리밸런싱 한다고 막 하루에 이렇게 8천억을 급하게 팔아야 돼요? 며칠 나눠서 팔면 되지. 이것도 뭐 뉴스상으로 듣는 얘기라 우리가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MSCI 지수 제외돼서 팔리는 것도 나가는 건 외국인이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여기는 또 매수였고 매도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때려서 이제 근데 이게 올해에 한때 우리나라에 7조 원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코스피만 본다면 7조 원 매수했다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 1조 원대로 줄었어요. 그래도 올해 한 1조 원대 코스피를 순매수했어요. 그건 알아두시고, 단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혹시나 그냥 단순히 지수가 제외되는 거려니 하면서 뉴스를 던져주면서 나가는 건 아닌가 봐야 되는데, 그러는데 제가 선물 동향은 외국인이 또 좋다고 말씀드렸죠. 선물은 늘 바오더 이걸 보시는 게 나은데, 선물은 근데 지금 장중이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6천억 가량 매도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장중이라 이거 바뀔 수는 있는데, 잠깐 잘 보세요. 선물 외국인 선물 1조 2천억, 미니 선물 1조 2천억, 2조 4천억대로 줄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3조 원대 상방이었어요. 3조 원은 굉장한 선물 상방인데, 그게 오늘 한 5, 6천억 줄었다. 문제는 요게 매도가 가속화되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 선물이 하루에 이런 식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매도가 되면 지수를 받쳐줄 게 없어요. 외인 현물 안 좋죠. 만약에 이거마저 안 좋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선물로 먹으려고 하면은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선물 만기인데, 그때까지 지수를 받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현물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가면서 지수가 쫙 오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계속 팔면서 이것마저도 줄이게 되겠죠. 뭐 이걸 뭐 하방으로 크게 가져가기는 힘들 거고, 이 상방 포지션을 계속 줄일 거라는 의미입니다. 개인들은 이제 또 MSCI 리밸런싱이 끝났으니까는 오르겠지 하면서 이제 오늘 달려드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그럼 제가 볼 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지금 이거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21선 깨졌잖아요. 21선 깨졌어요. 21선 깨졌고, 회복하려다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거 장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마감되면 이거 직선 추세에서 살짝 깨져버리죠. 여기 살짝 깨지잖아요. 여기, 그죠? 상황 따라서 물론 다시 감아 올리는 패턴 존재합니다만, 상황 따라서 조정이 61선 깨면 이제 121선까지 좀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깨게 되면, 올라서려면은 지금이 가장 올라서기, 사실은 오늘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려면, 그죠? 21선 딱 회복해야 돼. 여기를 내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보자. 하방 우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투자 금액을 조금만, 일부만 한 30-40%라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라. 1,000만원 투자하고 계셨다면은 한 700만원이나 600만원만 투자하시고 좀 현금을 조절해서 좀 조심하면서 보자. 왜냐면은 그래야 떨어졌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현금 덩이가 있어야죠.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61선을 재이탈했어요. 61선을 재이탈해서 요 코스닥 요거
제가 안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 61선을 회복하려다가, 그러니까 심지어 21선까지 회복하려다가 못하고 떨어져서 다시 깬 거 아닙니까? 61선 다시 깨졌어요. 제가 볼 땐 121선 깨졌지, 61선 깨졌지. 이거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이거 흘러낼 가능성 큰 구간입니다. 지금 믿을 거는 요건데, 요거를 쌍바닥으로 지켜내면은 통통 튀면서 이렇게 해본 요거 기대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은 없죠. 월요일날 만약에 요거까지 깨지게 되면 모습 이상합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데, 여기 정도까지 흘러내리는 거, 그죠? 반등 오겠죠? 반등 후에도 이제 한 번은 더 눌리겠죠? 눌리고 더 떨어질지, 아니면 눌리고 상승턴을 할지. 일단은 제 의견은 이평선 대응입니다. 이제 선물마저 안 좋아지게 되면 더욱더 조심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지금 나스닥은 지금 좋아요. 나스닥은 지금 최고가 내고 있어서 뭐 큰 하락이라 못 박진 않아도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자. 투자 비중 언제 늘리느냐? 다시금 61선 회복하면은 10% 늘리고, 120선 회복하면 투자 비중 10% 더 늘리고.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지금 현금 50%는 있어야 됩니다. 50에서 60%. 지금 저희 소형주 서비스에서 55% 현금 확보하고 가고 있어요. 50에서 60% 하고, 언제 늘리느냐? 요 이평선들, 노란선 요거 회복하고, 이렇게 딱 올라섰을 때, 요 정도 구간 딱 좋습니다. 예. 다시 올라섰을 때, 그때는 지금도 뭐 한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 PER을 잘못 설명드렸어요. 제가 절반이라고 줄어든,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제가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헷갈렸는지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절반이라고 해도 제가 또 PER은 제가 볼 때 지금 12개월 PER이 12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잡힐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러니까 12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6월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PER이 12인데, 제가 볼 때 올해는 15에서 20 사이에 SK 하이닉스도 PER 상으로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물론 3분기는 그나마 좀 나아졌고 4분기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서, 반도체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또 순익도 확 좋아지고 그런 패턴이라, 외국인들은 그런 걸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수급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PER 잘못 설명드린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PER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업종별로 작년보다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아졌냐. 마이너스 한 70%대, 반도체 부분도 거의 마이너스 50에서 70%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단 그게 PER상 투자 가능 레벨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심지어 이제 은행주나 일부 보험이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PER, PBR 양호한 종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수출주가 영 불안하다 싶으면은 오히려 내수 관련해서 양호한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요 코스닥 지수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서 21선 깼을 때는 그죠, 한 요 정도 기간에 다시 올라섰죠. 그죠? 61선도 살짝 깨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때도 살짝 조심했어요. 지금처럼 조심했어요. 지금보다 좀 덜 조심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현금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40%는 가져갔을 건데 지금 5-60%를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회복했을 때 바로 늘렸거든요. 요번에도 회복하면 그때 바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다? 61선 깨진 기간이 지금은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얼추 비슷한 구간에서 요쯤에서 회복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회복하기 힘든 구간이죠. 61선이 깨진 채로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오르더라도 더 오래 가면 갈수록 그럴 경우에 회복 못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에 회복을 좀 빨리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패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알짱거리도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데,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셀트리온이 지금 안 좋은 위치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볼 때는 상황 바로 회복 못하면 제가 셀트리온 흘러내리고 HLV 흘러내릴 수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상황 따라서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부품주를 비롯해서 반등이 큰 종목들 조금 잠시 조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 동향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현물 동향 무조건 중요하고요. 둘 다 줄어든다? 아, 더 조심해야죠. 예, 마치겠습니다.